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김은혜입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을 만나지 않겠다라는 발언에 의해서인데요. 이렇듯이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부분, 일단 정상회담이 좀 무산됐다는 소식 속에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이 됐고, 우리 증시도 역시나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난 12월 1일 날에 두 주석이 일단은 90일간의 무역 전쟁 휴전에 좀 합의한 상황이고, 그 기한이 3월 1일입니다. 이렇게 무산되면서 일단 3월 1일이 지난 이후 3월 2일부터 미중 관세에 대해서 일단 부가적으로 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갈수록 불확실성이 더욱더 커져만 가는 두 국가 간의 이런 불확실성이 시장에 대한 위험성을 좀 높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소식들 오늘도 신세계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탄탄한 해외 선물 전략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 전화 02-314-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왓산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방송을 통해서 제공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장의 신세계 문을 열었고요. 바로 오늘 함께해 주실 마스터님도 만나볼게요. 오늘 함께할 마스터를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은요, 해영 마스터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네, 연휴 동안 푹 쉬셨는지요? 네, 일주일 만에 뵀는데, 오늘 이제 미중무역 관련해갖고 어떻게 보면 유예 기간이 조금 펼쳐졌어요. 3월 초반때까지. 결과론적인 부분이 좀 도출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제가 좀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미 증시할 때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한테 한 차례 추가적으로 언급드릴 거는 뭐냐면은 미 증시 자체의 상승 랠리가 끝이냐 이 부분을 좀 판단할 지점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증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따가 미 증시할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번 유예 기간을 통해서 어떤 관점으로 미 증시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지 좀 더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관점에서 선물에 대해 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1시간 동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한 주간의 마무리 장인 금요일장은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은요, 11시 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이 됐는데요. 현재 시장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현재 시세 먼저 살펴보시죠. 네, 먼저 S&P 500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전일장 현선물 쪽에서 모두 하락 마감이 된 S&P 500 지수는 전일장 2,700선을 좀 간신히 지키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부근에서는 2,700선이 다시 이탈이 되면서 2,691.50포인트로 0.43%의 하락세로 이어갑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일장 종가는 6,904.50포인트로
1%가 넘는 강한 하락을 보였는데요. 어제 특히나 나스닥 쪽에서는 빵주가 종목들이 대부분 좀 하락을 하면서 나스닥에 대한 낙폭이 더욱더 큰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부근에서도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6,854.75포인트로 0.72%의 하락세 이어갑니다. 자, 그리고 유로 FX도 함께 보시죠. 최근에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상승세 이어가면서 유로 FX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흐름이었는데요. 자, 현재 유로 FX는 소폭 반등을 하면서 1.13800달러 선 거래가 됩니다. 어제까지 4거래일 연속 하락으로 이어졌었고 현재 부근에서는 간신히 보합권에서 지지가 됩니다. 자, 그리고 골드 함께 보시죠.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전일장 다시 또 지지가 되면서 어제장에서는 1,313달러에 마무리가 됩니다. 현재도 추가적으로 상승 이어가면서 1,317.4달러 선으로 0.27%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오일 함께 보시죠. 자, 오일 같은 경우 전일장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2%가 넘는 하락으로 53달러가 다시 재이탈이 됐고 52.61달러에 마무리가 됩니다. 현재 부근에서는 다시 반등 이어가면서 52.92달러로 52달러 후반과 53달러 초반 사이에서 공방 벌이는데요. 0.61%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현재 시세 살펴드렸는데요. 전일 3대 지수는 하락으로 마감이 됐고 현재 지수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좀 하락을 하면서 나스닥이 낙폭이 더욱더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줄줄이 좀 하락을 했었던 유로는 현재 부근에서 간신히 보합권에서 소폭 또 지지가 되고 있는 흐름이고요. 전일장 오일은 급락을 이어갔었고 현재 부근에서 다시 소폭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간밤에 나왔었던 외신 소식과 그리고 현재 부근에 나오고 있는 뉴스들까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드립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에 대한 소식입니다. 3월 협상 마감 기한 전에 원래 만나기로 좀 예정이 되어 있지만 만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의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만나지 않겠다라는 그런 발언에 의해서 정상회담이 좀 무산이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일단 기한 90일간의 연장에 의해서는 3월 1일까지가 그 기한 날짜였는데요. 그 전에 2월 말, 이달 말에 좀 정상회담에 대해서 좀 예정이 되어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지 않겠다라는 그런 발언과 함께 무산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3월 1일 이후에는 일단 중국에 의해서 좀 관세를 좀 부과할 것으로 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이 전에 고위급 회담까지 좀 이어갔었는데 그 안에서도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것으로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의 지식재산권 절취와 그리고 도용, 그리고 중국 시장 개방 등 이런 구조적인 변화 문제에 있어서 의견을 좀 좁히지 못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3월 1일 이후 또 어떠한 좀 시나리오와 이 절차가 이어질지 그 부분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적인 발언인데요. 시진핑 국가주석을 3월 2일 이후에가 만날 것이다. 이 발언이 일단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일단 좀 밀어붙이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인해서 다시 좀 안개 속으로 다시 숨어드는 미중 협상에 대한 문제인데 이 전까지 좀 긍정적으로 우호적으로 흘러갈 것만 같았던 그 양국 간의 이런 문제가 다시 또 안개 속으로 더 들어간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 계속해서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무산이 되면서 당연스럽게 좀 증시에 악재로 좀 작용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간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됐고 오늘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 지수는 1% 넘는 하락, 외국인 쪽에서 오랜만에 또 매도세로 좀 전환이 되면서 현선물 쪽에서 모두 매도세를 보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시아 증시는 오늘 중국 상해 종합지수와 그리고 대만은 춘절로 인해서 휴장이 들어갔지만 재개된 홍콩 항생지수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하락으로 마감이 된 상황이고요. 그 밖에 아시아 증시도 모두 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입니다. 무역 협상 실패 시 충격이 클 것으로 각국에서 좀 분석을 내놓고 있고요. 미국 재계 인사들은 이 타협을 다시 한번 좀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뭐 전반적인 증시와 그리고 경제에 있어서 좀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충격이 클 것이다라는 분석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재계 인사들은 타협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폴리티코는 트럼프가 내주에 중국의 통신 장비 사용 금지 행정 명령에 서명할 듯하다라는 그런 뉴스를 좀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소식에 좀 들려오면서 오늘 항생지수 안에 GTE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급락하는 흐름을 보여준 상황이고요. 자, 이런 서명을 했을 경우에는 일단 무역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가 더욱더 악화될 좀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일단 뭐 하와이라든지 그리고 GTE 등 중국산 통신 부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더욱더 양국 간의 관계가 더욱더 좀 악화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고요. 자, 한편 다음 소식입니다. 연준은 다음 위기 때는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할 것이다. 이 마이너스 금리가 하지만 좀 부작용은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10년간 일단 부양 정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금리를 조절을 했었던 상황 속에서 제로 금리까지 일단 정책을 풀어갔었던 연준이었는데요. 하지만 다음 위기 때는 마이너스 금리를 좀 내놓을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이 내놓고 있습니다. 이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서 좀 우려감이 좀 깊은 상황이긴 하지만요. 일단 좀 유력한 방책으로 평가한다라고 이런 좀 대다수의 분석가들이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에도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서 좀 적용을 했었던 나라에 대한 뭐 실제 사례를 들면서 좀 풀어가는데 이제는 제로 금리 넘어서 마이너스 금리가 좀 유력할 것이고 하지만 이에 대한 부작용은 없을 것이다라는 분석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경제학자들은요, 파월 의장에 대한 성적표 과연 몇 점을 줬을까요? 비학점을 준 상황인데 이 비학점은 옐런보다 좀 못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옐런보다 좀 못하다라는 그 평가 속의 주요 내용은 좀 소통에 대한 부분을 꼽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FOMC만 봐도 이 전과 기조와 확연하게 좀 다른 좀 불일치적인 내용을 내놓으면서 이런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문제가 좀 학점을 좀 깎인 상황이다라는 그런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임시 초기에는 일단 좀 적절히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의향을 좀 한 상황인데 하지만 이후에는 집중력이 좀 부족한 듯 보였다라고 좀 분석을 하면서 파월 의장을 C학점으로 좀 줬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인데요. 1분기 S&P 500 기업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좀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어닝 쇼크를 좀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4분기 실적이 거의 마무리돼가는 시점인데 앞으로 있을 1분기 실적 시즌에는 어닝 쇼크가 대다수 좀 예상이 되면서 시장에 충격을 줄 것이다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기업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좀 감소세로 좀 전망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 속에서 일단 4분기를 좀 마무리하고 1분기를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증시는 곧 내리막을 걷게 될 것이다라는 좀 비관론도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요. 2주, 최소 2, 3주 동안에 이런 내리막을 겪을 것이다라는 분석입니다. 1월 한 달간 우리 증시도 그렇고 미국 증시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올라왔었던 흐름이지만 앞으로 있을 증시에 대한 부분은 최소 3주간 좀 내리막을 거둘 것이다라는 그런 비관론적인 분석도 이어가고 있다는 점까지 외신 소식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소식들을 먼저 전달을 해드렸고요. 그렇다면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 다뤄볼 이슈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의 이슈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첫 번째 이슈는 S&P 500 3월물입니다. 2월 내 미중 정상회담 무산의 하락을 이어갔고 1분기 어닝 쇼크에 대한 경고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수에 대해서 최근 2거래일 연속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의 증시에 대한 방향성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오일입니다. 3월물이고요. 미중 무역 협상 적신호에 역시나 좀 급락하는 흐름으로 전일장 마무리가 됐고요. 현재 부근에서는 소폭 반등을 이어가면서 52달러 후반대는 지켜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일에 대한 소식도 두 번째 이슈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두 가지 이슈 준비했고요. 첫 번째 이슈인 지수부터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장은 미중 협상에 대한 부분이 좀 무산이 되면서 불확실성이 더욱더 커진 상황이고, 그리고 4분기 실적이 마무리돼가는 시점에서 1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먼저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하고요. 구체적인 전략도 들어볼게요. 자, 마스터님 들어봅니다. 하나, 둘, 보이시는데. 하나, 둘, 셋. 다운입니다. 자,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다운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 우리가 또 지난주에 의견을 먼저 확인하고 오늘장 또 일주일 만에 확인을 하고 있잖아요. 네, 어떠한 이유에서 매도 의견일까요? 일단은 오늘 관점만 좀 살펴드리면은 매도에 대한 추세 부분을 보는 게 맞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이제 전일 이탈에 대한 관점 자체를 조금 포커스를 굉장히 맞췄는데 6,950 라인에 대한 이탈 관점이면 매도적으로 어떻게 보면 슈팅이 나올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엿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조금 먼저 오늘 장세를 언급드리기 전에 이 최근 이 스팬에 대한 이탈 관점이 나왔을 때 어떤 차트의 형국을 그림을 그리는지 지금 좀 판단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나은 것 같아요. 지금 여건에서는. 자, 지금 차트를 좀 보시면은 지금 연두색 부분은 어떻게 보면 스팬에 대한 이탈 관점이 왔을 때 하방에 대한 추세가 어떻게 도달이 되는지 이 부분이고, 빨간색 네모칸을 보시면은 스팬이 다시 이탈이 됐을 때 어떤 추세적인 모양을 그리냐, 이런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봐야 돼요. 빨간색과 연두색의 차이는 일목균형표상 어떻게 보면 상승에 대한 랠리를 이어가고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일목균형표상 기준선의 지지, 그리고 스팬에 대한 저항, 스팬에 대한 지지, 이렇게 보면서 일목균형표상 추세를 그리고 있어요. 하지만 하방은요, 하방에 대한 이탈 관점은 추세적인 관점 자체가 나오질 않아요. 여건 자체가. 지금 단순히 이제 매도적 접근을 하는 거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떨어지겠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연두색과 같이 추세가 아니라 단순 조정에 대한 하락세가 이어질 가능성 자체가 크다는 부분을 먼저 첫 번째로 언급드리고 싶어요. 그럼 오늘 단가 자체가 최근 장세에서 보였던 관점 자체로 보면은 단가 자체가 가장 이상적인 단가는 6,930 라인까지는 이끌어야 돼요. 이 구간대에서 저항 자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게 제가 조금 가장 최근 들었던 이탈 관점에서 나왔던 장면들이에요. 최근 이제 12월부터 나왔던 여러 차례들이 이렇게 전제가 깔리는 상황에서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 급슛 하락에 대한 그 기대감보다는 전과 같은 스팬에 대한 이탈 관점이 있었을 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준선을 이탈하는 어떻게 보면은 스팬에 대한 저항을 맞을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높다. 이 관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6,930에서 40 사이에 대한 저항 자체가 가장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황적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이제 장관급 회의에서 결론에 대한 도출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3월 초에 있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간적인 유예 기간이 아직 3주 이상이 좀 남아있다. 이 전제를 먼저 깔고 갈게요. 최근 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결과가 나오기 직전까지 나오는 이제 미국에 대한 발언이라든가 트럼프의 발언 자체는요, 굉장히 좋을 것이야. 우리 앞으로 미중 무역 간에 굉장하게 긍정적으로 결과를 도출할 것이야. 서로 윈윈하는 전략을 꺼낼 것이야.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꺼내왔기 때문에 미 증시가 상승 랠리를 이어갔었어요. 근데 한 번 더 연장을 한 거죠. 그러면은 지금 분위기 자체가 유예 기간을 펼친다. 굉장히 좋지 않다 하고서 언론적으로 내보내고 있지만은 또다시 3월이 근접하고 있을 때는 그런 발언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 상승에 대한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다소 높다는 거죠. 관점 자체가. 그러면은 제가 보고 있는 관점 자체는 어쨌든 간에 한 번 더 이제 상승에 대한 추세적인 지지를 받고 올라갈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크다. 이 부분은 좀 언급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 하락에 대한 어떻게 보면 조정 구간대 자체가 일단 확보되는 게 6,650 라인까지는 확보가 돼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6,700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를 좀 체크하시고요. 이 구간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스윙적 그리고 데일리적 매도적 접근만 가능하고 여기서 지지를 받는다면은 저는 적극적으로 조금 장기에 대한 매수 플레이를 한 번 더 볼 수 있을 여건 자체가 마련이 된다. 이렇게는 언급드리고 싶어요. 근데 오늘 차트상 매도적 접근이 맞습니다. 매도적 접근이 맞되 단가 자체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다소 지금 상황에서 매매하기는 섣불리 힘들다. 이 부분은 언급드리고 싶어요. 6,930 라인까지 좀 접근을 했을 때 그때부터 매도는 한 차례 볼 수 있을 만한 여건은 되되 여기서 뒤따라가는 거는 다소 저는 무의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단가에서는. 매도적으로 계속 나올까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지만은 한번 흔들고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다소 높아요. 왜냐? 최근 전례가 계속적으로 그래왔으니까. 최근 전례 자체가. 이 상승에 대한 지지 자체는 아직 안 깨지고 있는 국면입니다. 그러면은 3월 초까지 상승 랠리를 좀 더 이어갈 가능성이 크지만은 아직 3주의 시간이라는 아주 다소 조금 긴 시간이 남아있어요. 지금 국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박스 국면으로 매도 랠리를 좀 이어갈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다소 높은 점에서 단가 자체를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오히려 좀 더 이상적인 것 같아요. 여기서 추세가 완강하게 매도로 나올 것이야 이거보다는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조정 자체가 일어날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그러면은 6,930 라인까지 이끌기 전까지는 매도 국면을 좀 보는 게 조금 다소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는 언급드리고 싶어요. 이 단가까지는 올라갔을 때 그때 한번 매도를 보는 게 오히려 굉장히 좋겠다. 이 부분은 언급드리고 싶고요. 가장 제가 조금 이제 미증시 관련해서 언급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여러분들도 느끼다시피 낙관적인 형태 자체가 지속적으로 나왔었어요. 미국에서 트럼프의 발언이라든가 이제 근데 그거 자체가 아직 끝났다고 보긴 힘들어요. 여러분들 지금 어닝 쇼크 경고라든가 단기적인 이슈 자체로 매도에 대한 랠리를 이어갈 수는 있으나 어쨌든 간에 3월 초가 또 다가오면요 트럼프가 또 트위터 할 거예요. 우리 또 잘 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내보낼 가능성이 커요. 왜냐 계속 그래 왔으니까. 미 증시를 이끌어 올리는 게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가 가장 지향하는 목적이겠죠. 그러면 한 번 더 끌어올릴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크다고 보이는데 가장 큰 어떻게 보면은 지지 추세대에 대한 부분을 받을 가능성이 큰 자리는 6,650, 6,000 이제 700 이 구간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구간대까지는 당분간 이제 매도 플레이를 좀 볼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또 상승 랠리를 또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고 이제 스팬 자체 이탈 관점이 또 나온다면은 개인적으로 7,200까지는 도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어요. 장기적인 뷰로. 제가 사실 이제 부산 강연회를 조금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한테 큰 기회가 한번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미증시가 한번 무너질 기회가 한번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테스팅하는 구간 자체가 한 3개월 정도 걸려요.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당분간은 어떻게 보면 미중 무역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 결론이 도출 안 됐다는 가능성이 너무 깔려 있다 보니까 매수에 대한 추세는 아직 뒤집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오늘만큼은 하락에 대한 여태까지 이끌었던 단순 조정에 대한 장세가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 부분을 언급드리면서 저는 매도를 든 거고요. 가장 조금 포지션을 쥐기 좋은 위치값은 최소한 스팬 위치값까지는 좀 다소 붙어줘야 돼요. 그래서 6,930에서 6,940 라인까지 이 구간가 때까지는 반등이 쉽게 올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어요. 미장이 개장하면은. 그러면은 이 구간대에서 매도를 보는 게 여태까지 스팬 이탈 관점 12월부터 이어져 왔던 스팬 이탈 관점 자체에서 이 구간대에서 매도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다소 안정적인 보수적인 관점에서 수익을 거둘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크다. 이 부분은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단기적인 매도에 대한 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만 일단 호재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항상 좀 염두를 하시면서 지수에 대해서는 좀 대응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수에 대해서 전망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각에 앞서서 살펴드린 가격대 S&P 500과 나스닥 모두 하락으로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나스닥의 좀 낙폭이 더욱더 큰 상황인데요. 6,849포인트까지 떨어지면서 0.80%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서 마스터님이 단기적인 하락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는데 그렇다면 마스터님 일단 단기적인 하락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좀 눌릴 것으로 보고 계실까요?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다소 조금 이제 미 증시에 대해서 다소 무서운 거는 유동성이 굉장히 크다 네. 이 부분이에요. 사실 선물을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지금 미 증시는 사실 좀 적합하지가 않아요. 개인적으로 좀 언급드리자면은 유동성이 굉장히 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국면 자체가 거의 한 10년 만에 나오는 유동성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파악하시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650에서 6,700, 예, 이 단가까지 6,650에서 6,700 이 구간대까지는 매도에 대한 조정 장세가 좀 이어질 국면 자체가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어요. 연두색으로 다시 한번 좀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가 자체가 지지를 받는 국면 자체가 6,650에서 6,650에서 6,700 구간까지는 이제 하락에 대한 랠리, 이제 박스 랠리를 좀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어요. 단순 조정이에요. 네, 단순 조정. 이게 이탈 관점이 나오기 전까지는 단순 조정으로 봐야 된다. 이 국면이 맞는 거예요. 제가 잠깐 이제 국선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국선은 지금 매도를 보는 게 맞아요. 제가 저번에 언급드렸던 부분이 뭐냐면은 이탈 관점에 대해서 매도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이랬는데 오늘 장세에서 이탈이 나왔어요. 그럼 추가적인 어떻게 보면 미 증시의 하락 구간이 이어진다면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국내 증시 자체는 한 차례 더 하락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하는 부분입니다. 추가적으로 좀 언급을 드리자면은 오늘 이제 마이너스 금리가 좀 언급이 됐어요. 아까 전에 이제 앵커님께서 얘기를 했지만은 마이너스 금리가 언급된다는 거는 한국 증시에 이제 외인 자본이 흘러 들어올 수 있을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크다는 부분이고 미 증시에 대해서 반영 여부가 굉장히 높다는 뜻입니다. 작년 말만 해도 어떻게 보면은 미 증시가 지속적인 상승을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재작년 말이죠. 재작년 말만 해도 미 증시가 지속적으로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건 스프레드에 대한 격차가 벌어지는 부분인데 한국은행은 지금 금리를 올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여건 자체가. 그러면 미국에서 이제 금리를 안 올리고 오히려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겠다. 한 차례 내리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한국은행은 오히려 더 선호를 해요. 그럼 외인 자본도 알아서 들어올 거고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을 안 해도 정책적으로 굉장히 좋은 여건이 펼쳐질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마련이 되고 한국 증시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미 증시에 다시 한 번 더 따라갈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높다는 부분이고 나스닥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조정의 국면 6,650에서 6,000 네. 이 구간대가 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한국 증시 자체도 하락에 대한 랠리를 다소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에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 대한 증시를 보시는 분들은 매도 국면 플레이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국내 선물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매수보다는 단기적인 매도를 보는 게 오히려 이상적이다. 이렇게 좀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조정에 대한 단기적인 매도 관점에 대해선 6,650에서 6,700 라인을 좀 본다라고 말씀해 드렸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매도적으로 하락세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서 일단 오늘 국내 선물은 281지수에서 좀 마무리가 됐는데요. 다음 주에는 중국 증시도 다시 좀 거래 재개를 하고 일단 전반적인 시장 안에서 하락에 대한 뷰를 또 우위에 놓고 보신다라는 의견까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뉴욕 증시 개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로 뉴욕 증시 개장 소식 만나보시죠.
오늘 금요일장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개장과 함께 먼저 본장 흐름 살펴드리죠. 자, 일단 본장에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한 상황입니다. 다우지수는 0.51%의 하락으로 127포인트가 넘게 빠지면서 출발이 됐고요. S&P 500도 0.50%의 하락으로 13포인트가 좀 하락세 이어지면서 시작이 됐고, 나스닥 지수도 0.72%의 하락으로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수 선물 쪽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S&P 500 지수 살펴봅니다. 2691.75포인트로 0.43%입니다. 워낙 개장 전부터 하락으로 좀 흘러갔었고, 현재는 좀 저점에서 소폭 좀 들어 올리는 구간인데요. 0.43%의 약보합권 여전히 이어갑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6,853포인트로 0.72%의 하락인데요. 이전에 0.80%까지 좀 빠졌었던 하락세 속에서 일단 저점에 대해서는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나스닥까지 개장 소식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네, 전일장에 이어서 오늘장도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한 상황이고요. 일단 나스닥의 낙폭이 가장 좀 크고 본장에서 이렇게 3대 지수가 하락 출발한 상황 속에서 선물 지수에 대해서는 여전히 하락 흐름이지만 추가적으로 낙폭을 좀 확대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앞서서 첫 번째 이슈 지수 살펴드렸을 때 일단 단기적으로 앞으로 좀 매도에 대한 부분을 좀 열고 보셔야 된다라는 그런 뷰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스터님,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한 상황입니다. 개장 소식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게 하락 출발이라고 언급하셨는데 네. 사실 지금 국면은 매매 안 하셔도 돼요. 단가 올리기 전까지는 좀 웨이팅 하시는 기간을 좀 두시고, 보통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미장 개장하고 추세가 안정적으로 펼쳐지지 않아요. 미국 증시라는 게. 오히려 저는 이제 나스닥이라든가 S&P를 거래하시는 분들은 새벽 시간대에 조금 매매하시는 걸 오히려 추천드립니다. 12시 넘어서. 좀 저희는 어떻게 보면 졸리고 굉장히 이제 눈이 감기는 시간대지만은 이제 미국 시간은 오히려 이때가 아침이에요. 한창 이제 장이 추세를 만들고 상황적으로 어떻게 보면 판단이 굉장히 잘 쓰는 시간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장 개장 이후에 좀 매매를 하기보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전일 하락분에 대한 일부 반등 자체가 이루어질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크다고 보이기 때문에 6,930에서 40 라인을 추천드린 거는 전에 왔던 이제 스팬에 대한 이탈 관점 자체가 이루어졌을 때 그 형태 국면에 대해서 좀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대 오기 전까지는 개인적으로 이제 매도를 보시는 분들도 다소 좀 이제 오늘만큼은 보수적 관점에서 좀 안정적으로 해야겠다 하고서 좀 웨이팅 하시는 시간 자체를 늘리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미장 개장하고 나서 상승 추세가 단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오히려 크다고 보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 이제 틱 차트입니다, 여러분들. 미장 개장하고 나서 상승 추세가 오히려 나올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오히려 이제 이 단가까지는 붙을 때까지 6,930에서 40까지 붙을 때까지는 좀 다소 기다리고 그때부터 이제 매도적 포지션을 노리시는 게 오히려 좀 더 나은 판단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 최근 이제 이탈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그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왔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전일 이제 스팬에 대한 이탈 관점이 이루어졌다고 해갖고 시황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하면은 스팬에 대한 이탈 관점 자체는요,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어요, 여러분들. 자, 최근 있었던 이제 매도에 대한 추세가 나올 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시로 보겠습니다. 스팬에 대한 이탈 관점이 나오고 그 당일날 엄청난 하락분을 일으켰지만은 또 조정을 일으키고 또 내려가요. 그러면은 지금 봐야 될 이제 미 증시에 대한 여건은요, 매도에 대한 포지션을 어디서 보는 게 좀 더 이상적인가요? 그러면은 손절 라인이 짧게 구사되는 최소한 이제 스팬 구간대 확보될 때까지는 좀 웨이팅 하시는 게 좀 오히려 낫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면에서 저는 6,930에서 40 라인 사이에 대한 저항 자체가 가장 크다고 보고 있고, 이 국면에서 매도를 보는 게 오히려 좀 더 이상적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세는요, 기다려야 돼요. 매도를 보시는 분들은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네. 왜냐? 그래 왔기 때문이에요. 최근 장세가.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그은 이 밑에 추세대 보이시죠? 이게 아직 이탈 관점이 안 나왔어요. 무슨 뜻이냐면 완전한 매도세로 뒤집혀지진 않았다는 거를 전제를 까는 거예요. 그러면 상승에 대한 랠리가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근데 시황 자체는 3월까지 유예를 뒀다. 그럼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다소 높은 거예요. 지금 현재 국면은. 그럼 이 국면 자체는 조정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인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장세가 그랬던 만큼 6,930에서 40 사이 여기가 저항이 가장 잘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을 좀 판단해 주시고, 매도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매도를 보고 싶은 분들은 좀 다소 웨이팅하고 오늘 새벽 시간대 매매하시는 게, 이 단가 왔을 때 그때부터 하시는 게 좀 더 이상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장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한 상황 속에서 앞서서 전략 세워주셨을 때 단기 매도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매도로 또 적용하시고, 진입하실 분들은 좀 기다리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개장을 막 시작했기 때문에 이후 좀 잠잠히 시장이 일단 좀 방향성을 찾아가는 이제 새벽 시간도 좀 기다려보자,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매도에 대한 부분 좀 기다리셔라라는 그 의견까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인 오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오일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미중 협상에 대한 부분이 무산이 됐고, 거기에 좀 유가에 대한 가격도 같이 좀 움직인 상황인데 전일장 2% 넘는 하락과 현재 부분 가격대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하고요. 구체적인 전략도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자, 마스터님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관망입니다. 자, 일단 오일 같은 경우에는 전일장 2% 넘게 빠졌고, 현재는 2달러 후반에서 지금 계속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관망 들어주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은 전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 보고 있는 유가 관련해서는요, 미 증시랑 상관지수가 굉장히 높다는 전제를 좀 깔기 시작을 했어요. 최근 들어서 이제 미 증시에 대한 하락세가 이어지면은 유가 관련해서도 하락세가 이어질, 이제 상관지수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평가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는데 지속적인 모습을 보이는 만큼 저는 매도를 보고 싶은 게 맞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스에 대한 매도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부분이 있는데,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구간 자체를 좀 체크를 하자면은, 개인적으로 오늘 저는 53.30에 대한 이제 고가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어요. 53.30. 그럼 이 저항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고, 이탈 관점이 추세적으로 좀 나왔을 때 그때부터 보는 게 오히려 좀 안정적이겠다, 이 부분은 있는데, 여러분들 요새 유가 거래하시는 분들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 부분은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시황적인 부분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추세적인 부분 자체가 차트적으로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 거래하시는 분들은 53.30에 대한 저항 여부를 체크하시고, 한 차례 보실 분들은 여기 고점 형성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판단하에 매도를 지시는 게 좀 더 이상적이라고 보고 있으나, 시황적인 부분이 저는 판단이 안 서요. 개인적으로. 이제 크루드 오일 관련해가지고는. 크루드 오일 관련해서는 시황적인 부분이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좀 다소 이제 웨이팅 하는 게 좀 낫다고 보고 있어요. 단가 자체도 좀 지기 굉장히 어렵고, 지금 추세적인 부분을 좀 판단했을 때 최소한 이제 52.40에 대한 이탈 관점이 나와야지 매도를 볼 수 있는데, 단가 자체가 추세대가 너무 기울기가 낮아요. 무슨 뜻이냐면은 매도를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50틱, 60틱이라는 하락 구간에 대한 모습이 표출되고 나서 그 다음 볼 수 있다는 전제가 깔리기 때문에 이제 손절 라인이 다소 높아지는 경향 자체가 오늘은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하기 좀 불편한 날입니다. 개인적으로. 기술적 분석을 했을 때 이제 추세선을 봤을 때 보기 불편해요. 현재 국면 자체가. 추세대라든가 어떤 여건 자체가. 근데 저항 여부는 한번 볼 수 있는데 53.30에 대한 매도 값은 한번 볼 수 있다고 좀 전제를 깔도록 하겠습니다. 53.30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매도 위치값에서 손절 라인을 어떻게 정해야 되냐면은 최근 60분봉에서 생겼던 매도 추세에 대한 저항 이탈 관점으로 손절 라인을 정하시는 게 좀 다소 안정적이에요. 그러면은 30에 대한 매도 값을 보되 손절 라인은 한 30틱을 보유하시는 게 낫다고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만약에 오일을 거래하시는 분들은 이 위치값에서 매도는 한 차례 볼 수 있대.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불편해요. 차트가. 분석이 안 된다. 이렇게 좀 언급드리고 싶어요. 분석이 안 된다. 어떤 이탈 관점이라든가 추세 형성이라든가 어떤 위치값, 저항을 받는다. 뭐 이 관점 자체를 세울 수 없는 위치값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은 53.30이나 오늘은 하루 쉬시는 거를 다소 추천드리겠다. 이 부분은 언급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는 관망에 대한 의견 주셨는데 53.30달러의 매도적인 부분을 말씀해드렸습니다. 지금 52달러 후반 가격이니까요. 일단 뭐 오일 같은 경우에도 좀 기다리셨다가 53달러 초반대 라인 이때 좀 매도적인 관점 공략해 보시길 바라겠고 손절에 대해서는 30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위쪽으로의 그러면은 53.60달러로 좀 잡으시면 되겠네요. 그 부분까지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지수 개장한 지 10분 정도가 지난 상황 속에서 오일이 지금 52달러 중반대까지 갑자기 좀 급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52.59달러까지 좀 떨어지네요. 일단 하락으로 전환이 된 상황 속에서 가격대가 보합권까지 현재 눌리고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드리고요. 그리고 개장을 지금 한 지 10분 정도 지났는데 오히려 지수 선물 쪽에서는 초반에 낙폭보다는 꽤 많이 좀 회복을 하고 있는 구간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 도와드립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이슈까지 정리를 해드렸고요. 여러분께서 접수해주신 상담도 도와드릴게요. 일단 문자와 유튜브로도 좀 다양하게 접수를 해주고 계시는데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문자 가보겠습니다. 끝자리 5935님의 질문입니다. 마스터님, 미 국채가 지금 상승 랠리를 보일 것 같은데 매수 어떨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미국채 10년물 최근에 좀 보니까요. 지금 3, 4거래일 정도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미 국채 10년물 현재 가격대 다시 한번 좀 확인하고 상담 도와드립니다. 현재 미국채 10년물 보시면은 122-11.5선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데 미국채 10년물이 이 정도 최근 3거래일 동안 올라왔던 거는 일단 그래도 꽤 가격대가 움직인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좀 안전자산 쪽으로 현재 좀 최근 거래일 동안에 몰린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지금 시점에서의 매수 관점 어떻게 보실지 저도 궁금하네요. 해용 마스터님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이제 미국채를 먼저 볼 때 이제 미중무역을 좀 관점을 많이 맞추셔야 돼요, 사실. 제가 이제 이거에 관련해 갖고 유일하게 이제 안전자산 중에 이제 국채 부분을 조금 포커스를 굉장히 맞추는데 저는 아직 개인적으로 언급을 드리자면은 매수에 대한 관점 자체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제 견해만 좀 내다 비추도록 할게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추세에 대한 저항에 대한 이탈 관점이 나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힘들다고 보고 있는 게 미중무역이 낙관적으로 나오냐 안 나오냐 이 부분을 명백하게 따졌을 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일단은 아니라고 봐요. 아니라고 보시나요? 네. 어떻게 보면 3월 초에 이제 결과가 도출이 되겠지만은 그러면은 중국 쪽에서 이제 일본과 또 으쌰으쌰 하면서 미 국채 가지고 싸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최근 이제 미 국채에 대한 가격 하락 랠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17년부터 이어졌던 이 과정 자체는요, 미중무역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싸움이 지속적으로 나왔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가 보는 입장 자체는 이 국채에 대한 부분은 매도 랠리가 한 차례 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는데 전고가가 갱신되고 나서 눌림장 있을 때 다소 조금 긴 시간이겠지만은 그때 보시는 게 오히려 나아요. 차트적 기술적 분석으로는 지금 매수 플레이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저항에 대한 이탈 관점이 나온 국면도 아닐 뿐더러 이제 어떻게 보면 추세에 대한
지지 여부 이 부분을 판단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지점입니다. 근데 이탈 관점이 나오지 않은 국면에서 미중무역에 대한 협상 자체가 3월로 유예됐다. 낙관적인 부분을 펼친다고 하면은 상승에 대한 랠리를 이어갈 수 있으나 정확한 시황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3월이 좀 지나고 나서 매도 플레이가 가능한 지점 자체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까지 좀 기다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매수에 대한 부분을 좀 보고 싶으면은 최근 생겼던 연초에 있었던 이제 고점에 대한 이탈 관점, 저항에 대한 이탈 관점이 있으신 뒤에 눌림 장세에서 매도로 들어가시는 거 오히려 추천드립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일봉상 어떻게 보면 정확한 기준이라든가 지지 여부 이 부분이 체크가 안 된다는 부분이 전제가 깔리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비추천드리고 차라리 이 이탈 관점이 있기 전까지 어떻게 보면 매도적인 국면을 한번 보겠다 이 관점은 좀 성립될 것 같아요. 이 관점 자체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 이탈 관점 어떻게 보면 1, 2, 3 다시 00 이게 이제 손절 라인으로 좀 보고 오히려 지금 국면에서 매도 플레이를 좀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정확한 손절 라인이 구간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탈이 됐다고 아직 상황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수에 대한 관점을 좀 보고 싶다면은 어떤 지지라든가 여건 자체가 판단이 되고 나서 그때 한번 다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단가상으로는 저는 조금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탈 관점이 나온 다음 그 다음 눌림 장세에서 매수 보시는 게 오히려 낫다. 이렇게 여부를 좀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청자분께서는 지금 일단 뭐 미국채가 탄력을 받아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부분에서 이제 좀 확인이 됐고 매수로 좀 들어가도 되냐라는 그런 질문이셨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해영마스터님은 일단 가격대가 좀 조정시 그리고 전반적인 시황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결정이 된 이후에 좀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셔서 매수적인 관점도 다시 한번 좀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문자 상담 계속해서 확인해 봅니다. 끝자리 3342님의 질문이고요. 골드를 1310달러에 두 계약 매도로 보유 중인데 분석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 주셨어요. 일단 1310달러에 매도로 들어가셨다면 지금 구간에는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일 텐데요. 지금 골드가 1317달러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시점인데 1310달러에 두 계약을 매도로 보유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손실 구간을 좀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마스터님,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일단 안전자산 쪽에선 상승으로 좀 뷰를 보시는 것 같은데. 네, 지금 매도로 들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분 좀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일단은 먼저 이제 골드 관련해갖고 좀 저항을 좀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 골드가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올해 이제 지속적인 상방을 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는 입장인데 제가 이제 저번 단가에서 추천드린 위치값은 이제 75 이 지지에 대한 여부예요. 이 지지 자체가 안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현재로서.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최근 달러 인덱스 자체가 엘리언트 파동이 정확하게 생기면서 헤드앤숄더가 결과가 도출이 됐어요. 이 구간대에서. 그러면서 엄청난 상승을 이제 며칠 동안 지속적인 상승을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골드가 안 내려가요. 무슨 뜻이냐면은 이거 매도 플레이하기 굉장히 위험하구나 이 부분을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단기간 내에 이제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기만 해도 골드가 어떻게 보면 유동성이 매수 쪽으로 급상승을 하는 모멘텀 자체를 지속적으로 그래요. 그럼 올 한 해 이제 골드가 지속적인 상승을 보일 가능성 자체가 전제가 너무 깔린다 이 부분이 조금 엿보이는 게 있어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언급을 드리자면은 이제 단가 자체가 1310이라고 언급하셨는데 도달이 안 될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현재로서는요. 도달이 안 될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높다. 여기서 이제 달러 인덱스 자체가 추가적인 조정 장세가 들어오면서 스팬 밑단까지 붙게 된다면은 골드 자체가 지속적으로 또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구간이에요. 게다가 골드 차트만 단순히 봤을 때 이탈 관점이 전일 나와버렸어요.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질문 주신 분한테 언급을 드리자면은 1300 초반까지는 눌릴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1300 초반까지는 눌릴 가능성이 큰데, 전제를 첫 번째로 까는 건 뭐냐면은 달러 자체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매수세가 나와야 돼요. 지금 붙으려면은. 그럼 스팬에 대한 저항을 받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은 골드 자체가 한번 짧은 손절로 털 수 있는 기회가 여건이 마련이 돼요. 여건 자체가 마련이 돼요. 그러면은 금일 이제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 60분 봉상이에요. 60분 봉상 스팬에 대한 저항을 받고 고점이 갱신된다면은 달러 인덱스 골드 자체가 한 차례 눌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1300 중반대 있거든요. 1300 저항 구간, 어떻게 보면 스팬에 대한 저항 구간 1313에서 1314 이 구간대에서 손절 처리를 하시는 게 좀 더 이상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에 대한 저항 여부가 지금은 좀 중요해요. 다소 여기서 저항을 받고 고점 갱신이 한 번 더 된다면은 달러가 단기로 잠깐이나마 조정 장세를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그때 손절 처리를 하시는 게 좀 이상적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골드 자체를 저도 사실 이제 매도를 보려고 했어요. 매도를 보려고 했는데 느끼는 게 뭐였냐면은, 제가 오늘 장세 이렇게 쭉 보니까 달러 인덱스에 대한 지속적인 최근 헤드앤숄더가 걸리면서 상승 랠리를 펼치지만 골드에 대한 하락 추세 자체가 형성이 안 된다는 전제가 너무 깔려요. 이는 무슨 뜻이냐면은 골드 자체가 지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구나. 이 부분을 좀 엿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매도 플레이는 다소 위험하다. 이렇게는 좀 언급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1313에서 14 라인 구간이 오신다면은 손절 처리를 한번 하시는 게 이상적이고, 조건을 한번 부여한다면은 달러 인덱스에서 여기서 저항을 한번 받아야 됩니다. 저항을 받아야지 그 구간대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 근데 1300 초반대까지 오면은 손절 처리를 하시는 거는 적극적으로 좀 추천드립니다. 네, 끝까지 잡고 버티시는 이 구간대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골드 차트만 보더라도 추세대에 대한 이탈 관점이 너무 명분이 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날아가더라도 기술적 분석으로 이상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부분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1310달러의 매도 2개 보유하고 계신 시청자분이셨는데 1313달러 부근에서 꼭 손절 처리 의견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 신세계를 통해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